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프로그램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근 며칠 사이 중국 사회에서는 겉보기에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킨 하나의 현상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체는 이름부터 매우 직설적이고 무거운 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바로 죽었나요? 중국어로는 스러러마, 사료요 라는 앱입니다. 기능은 극도로 단순하지만 이 앱은 단 며칠 만에 중국 애플 앱스토어 유료 앱 순위 1위에 오르며 다운로드 수 2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불길하다, 재수가 없다고 여겨질 만큼 꺼림칙한 이름의 이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수억 명 중국인들의 불안, 공포, 그리고 말 없는 저항의 상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사회적 데이터와 실제 사례, 그리고 현대인의 삶 속에서 드러난 매우 가슴 아픈 단면들을 통해 이 현상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죽었나요? 는 유료 애플리케이션으로 가격은 8위안, 한화로 약 1,600원 수준입니다. 이 앱의 기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단 하나입니다. 바로 사용자가 아직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설치 후 사용자는 비상 연락용 이메일 주소 하나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매일 출석 체크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만약 이 출석 체크를 이틀 연속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등록된 연락처로 경고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이처럼 단 하나의 기능만으로도 이 앱은 1월 10일 중국 애플 앱스토어 유료 앱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중국 본토 언론에 따르면 죽었나요? 는 1인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한 가벼운 안전 도구로 소개되고 있으며 정저우에 본사를 둔 외진 기술 서비스 유한 회사가 개발했습니다. 현재 중국 앱스토어에서만 제공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 버전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앱이 처음에는 무료로 제공되다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8위안의 유료 모델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출석 체크 기능 외에도 이 앱은 스마트 밴드와 연동해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긴급 경보를 발동하는 기능도 지원합니다. 이름은 무겁고 일부 이용자에게는 불쾌감을 줄 수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앱은 지금 사회가 가장 깊숙이 숨기고 있는 공포를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창업자인 거씨는 난징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프로젝트가 2025년 중반에 구상되었으며 실제 개발 기간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고 초기 투자 비용은 약 1,000위안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앱이 어느 정도 주목받을 것이라 예상하긴 했지만 이처럼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단 이틀 만에 다운로드 수는 수백 배로 증가했으며 현재까지도 성장세는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 앱의 추정 가치는 약 1,000만 위안, 한화로 20억 원을 넘는 수준입니다. 개발팀은 단 3명으로 모두 1995년 이후 출생한 젊은 세대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는 이것입니다. 중국 경제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8위안은 어떤 이들에게는 하루 식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앱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령화가 심화되는 사회에서 이 앱이 독거 노인을 위한 서비스일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백엔드 데이터는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줍니다. 실제 유료 사용자층의 핵심은 바로 20세에서 39세 사이의 도시 청년층, 이른바 젊은 독거 세대였습니다. 2020년 실시된 제7차 중국 인구조사에 따르면 이 집단의 규모는 약 3억 7천만 명에 달합니다. 이 중 절반만 이 앱을 설치해도 그 수는 1억 8,500만 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사무직 회사원일 수도 있고 배달 노동자일 수도 있으며 막 사회에 진출한 졸업생일 수도 있습니다. 임금은 오르지 않고 물가는 치솟으며 결혼도 출산도 감히 선택하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혼자 사는 삶을 하나의 자기 보호수단으로 택한 사람들입니다. 중국 문화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는 본래 금기시됩니다. 그렇기에 죽었나요? 라는 이름은 적지 않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노골적이다 라고 말했고 또 어떤 이들은 이름을 살아있나요? 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가족이 없으면 이메일은 누구에게 보내나요? 와 같은 진지한 질문부터 결혼했나요? 이혼했나요? 같은 냉소적인 농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모든 반응이 말해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불안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애플리케이션의 폭발적인 인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차갑고 냉혹한 사회 현실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20세에서 49세 사이의 인구 중 1억 1천만 명 이상이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층과 중장년층이 갑작스럽고 고독하게 사망했다는 소식은 이제 더 이상 드문 뉴스가 아닙니다.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먹차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빌리빌리의 소규모 업주, 본명은 천숭양입니다. 2021년 1월, 20살을 간 넘긴 그는 스천 대량산에 있는 월세 200위안짜리 허름한 하숙방에서 홀로 숨졌습니다. 가정은 이미 붕괴되었고 질병은 겹겹이 쌓였으며 치료할 돈도 인슐린도 없었습니다. 끼니라곤 컵라면이 전부였고 그의 마지막 소원은 딸기를 한번 먹어보는 것이었지만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끝내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딸기가 너무 비싸서 차마 사 먹을 수가 없다. 1월 10일, 집주인이 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먹차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한 세대 전체의 그림자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상하이에 홀로 거주하던 46세 장 씨의 이야기입니다. 2025년 10월, 그녀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긴급 수술이 필요했지만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줄 가족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먼 친척 한 사람이 대신 서명하고 비용을 선납했지만 그녀는 2달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수백만 위안에 달하는 모든 재산은 법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었고 친척은 비용을 돌려받지도 묘지를 마련하지도 못한 채 회장만 허락받았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한평생 흘린 땀과 눈물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했던 것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결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63km를 달리고도 단 한 푼의 이익도 남기지 못한 배달기사 이야기부터 노동자의 심리를 상징하는 인형 오는 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례는 사람들이 소처럼 말처럼 일하다가 마지막 한 방울의 힘까지 짜내지는 사회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달기사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저는 활로라 플랫폼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하나 주문했습니다. 이동 거리는 무려 63km, 요금은 78위안, 한화로 약 15,6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배달기사는 제게 도착하기까지 무려 2~3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60km가 넘는 거리인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설명을 듣기도 전에 그는 연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나쁜 평가만은 하지 말아 주세요. 그제서야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동 중 그의 차량 타이어가 터졌고 모든 사고 처리를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타이어 수리비는 30위안, 약 6,000원, 전기차 충전 비용은 12위안, 약 2,400원, 그리고 허기를 달래기 위한 간단한 국수 한 그릇이 6위안, 약 1,200원이었습니다. 이 모든 비용을 합치자 78위안의 배달비는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배달은 사실상 무급 노동이었던 셈입니다. 이 이야기는 배달 노동자들이 매일 마주하는 가혹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전해 들은 한 남성은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조여 오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 배달기사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고 아내와 아이의 생활비 전부가 그의 수입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해도 하루 수입은 고작 200위안, 한화로 약 4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더 가슴 아픈 사실은 이런 처지에 놓인 사람이 그 한 명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밖에는 같은 현실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현실을 보면 오늘날의 중년층과 청년층은 실업에 대한 압박뿐 아니라 주택대출, 자녀 양육비, 노부모 부양이라는 무거운 책임까지 동시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돈이 필요하지만 대다수 국민이 받는 월급은 여전히 3천에서 5천위안, 즉 한화로 약 60만에서 10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처럼 쓰라린 현실을 반영하듯 최근에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네티즌이 올린 영상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온라인에서 말해 해 기념 마스코트 인형 2개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상자를 열어보니 그중 하나의 입이 거꾸로 꿰매져 있었고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이내 웃음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중국인들의 모습을 축소해 놓은 초상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름 붙이기조차 어려운 씁쓸함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말이 웃고 있으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말이 울고 있으면 온 세상이 바라본다. 이뿐만 아니라 볼과 콧구멍까지도 턱 아래로 처지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판매자와 제조사는 사과를 하면서도 농담 섞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희도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조사는 오는 말 인형을 구매자에게 그냥 증정하고 기준에 맞는 새 인형 하나를 추가로 보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이 확산되자 오히려 네티즌들의 반응은 더욱 거세졌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해 오는 말 인형만 따로 구매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회사 측은 언론에 수십 개의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연일 초과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폭증하는 주문량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 인형이 갑자기 유명해진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평범한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정확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소처럼 말처럼 살아가니 표정도 저럴 수밖에 없다. 저 인형을 보면 탈진할 때까지 착취당한 내 모습이 보인다. 모든 속 말들은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의 내 얼굴이 바로 저거다. 이러한 자기 비하 섞인 말들 뒤에는 오늘날 사회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깊은 피로감과 무력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농촌 출신으로 소나 말처럼 산다고 비유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꿈꾸며 도시에서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부모는 고향에 홀로 남겨져 조용히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말 인형의 인기는 단순한 생산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감정적 상징이 되었고 오늘날 중국 서민들의 삶과 심리를 응축한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허베이 농촌 지역에서는 석탄 사용 금지와 강제가스 전환 정책으로 인해 노인들이 난방조차 하지 못한 채 추위를 견디다 목숨을 잃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드론 감시, 벌금 부과, 상호 고발이 환경보호라는 이름 아래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인간의 생명은 외면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수천억 달러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만 사용해도 9억 명의 농민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거나 수억 명의 노인연금을 인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죽었나요? 라는 애플리케이션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한 고발장이며 젊은 세대가 선택한 비폭력적 불복종의 방식입니다. 시스템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된 그들은 제도를 믿는 대신 코드에 의지합니다. 감시당하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아무도 모르게 죽는 것은 두렵다는 것입니다. 한 사용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죽는 게 무섭지 않다. 다만 월세방에서 썩어가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게 두렵다. 이 문장은 누구라도 가슴이 막히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내용이 의미 있었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저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 프로그램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